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에는 25개의 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도읍으로 정해지게 된 것이 1394년인 태조 3년,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부터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성 내부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16.5평방킬로미터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지금 서울시 전체 면적에 비해서 볼 때 1394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규모가 작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1911년에 경성부가 되면서 행정조직이 점차 이렇게 개편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5부 8면으로 되었다가 1914년에는 동이라는 것 명칭이 처음 사용이 되게 되면서 동수가 186개에 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36년도에는 관할 지역이 점차 확장되기 시작해서 점차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했고요. 현재 7개였던 것이 1944년도에 마포구가 신설되면서 전체 8구가 되었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후에 1949년에 성북구가 신설이 되어 9개 구 288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역을 하게 되었고요. 1963년도에 행정구역이 확장, 1973년에 확장되게 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1995년에 가게 되면 25개 구로 확장이 되고 60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적으로도 정말 넓은 큰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어서 오늘날의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진적인 확장들이 거듭 일어나게 되면서 총 25개의 기초자치 구가 형성이 되게 되었고요. 결국 처음에는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서대문, 성동, 영등포구의 7개로부터 출발을 했었던 것이 10차례에 걸친 행정구의 개편으로 현재 25개로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강을 경계로 해서 보게 되면 강북의 14개, 강남의 11개의 구가 이렇게 포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서울의 서쪽 지역의 강서구로부터 출발해서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바로 이 강남의 11개 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래 이 서울의 출발이 이루어졌었던 강북의 경우를 보게 되면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서대문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가 은평구, 마포구, 또 강북, 도봉, 노원, 중량, 광진구 등이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서 25개 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각각의 이 기초 단체가 되면서 상호 간에 명칭뿐만 아니라 그 여건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가장 큰 자치구의 경우는 바로 서초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가 이어져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상주 인구로, 거주 인구로 보게 되면 송파구가 66만 명으로 1위를, 그 뒤를 이어서 강서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구마다의 형편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고 25개의 자치구의 예산 현황을 봐도 각 구마다의 형편이 사뭇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도 물론 전국적인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는 서울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치구로 보게 되면 서초구, 강남구, 중구, 종로구 순이 되게 되었고요. 가장 낮은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아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개의 자치구의 이런 명칭의 연역을 보게 되면 종로구는 말 그대로 종로, 이 종로가 있는 거리라는 뜻에서부터 이 종로구라는 명칭이 붙여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중구라는 건 말 그대로 가운데 중자니까 서울의 가운데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서울시청도 바로 이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는 이 언덕의 산형 자체가 용이 있는 형국이라고 해서 용산구라는 명칭이 처음 시작이 되었고, 성동구의 경우는 한양 도성의 동쪽의 넓은 뜰이라는 의미로 성동구라는 명칭이, 광진구라고 하는 것은 광야로에서
한자어로 바뀌면서 광진구라고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대문구는 당연히 이 흥인지문인 동대문에서 유래를 했지만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서 1975년 이후에는 동대문이 자체가 종로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동대문구에 동대문은 없는 꼴이 됐죠. 중량구는 이 동대문구에서 분구를 하면서 그 기준이 된 게 중량천이다 보니까 그래서 중량구라는 명칭이 붙여졌고, 성북구는 말 그대로 한양 도성 북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영청 북둔이 위치했었다고 해서 성북동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고, 이것이 성북구의 구명으로 정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봉구는 명산인 도봉산에서 이름을 따왔고요. 노원구의 경우는 갈대가 많은 넓은 뜰에서 이 노원구라는 명칭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은평구는 여는 방의 은자와 상평방의 평자가 이렇게 합해지면서 은평면이 되었고, 이것이 은평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는 이 동대문구도 그렇습니다만 서대문구에 실제로 지금 서대문 자체가 없죠. 돈이문 자체는 없고 돈이문 터만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서 서대문구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의 경우는 원래 이 지역이 3개 나루였었죠. 이것이 한자화하게 되면서 마포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구의 명칭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천구의 경우는 일찍부터 이 양천 주변에 높은 산이 없고 볕이 좋고 냇가의 물이 맑다라고 해서 볕 양자와 개천 천자를 써서 양천구라고 붙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 강서, 강남, 강북구라는 것은 다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붙여진 명칭이 되겠고요. 구로구의 경우는 뭐 옛날에 9명의 장수한 노인이 있었다는 설화에서 붙여진 구로동에서 이 구로구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고요. 금천구는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이 지역이 금주였었다라고 불려오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주자를 천으로 바꾸면서 금천이 됐고 금천현이 오늘날의 금천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의 경우에는 영등구슬에서 영등이 나오게 되었고요. 포구, 나루에서부터 붙여져서 영등포구가, 동작구의 경우는 그 지역의 검붉은 구릿빛 도리를 많이 난다고 해서 동잭이라고 붙여졌던 것이 한자로 바뀔 때 동작으로 표기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악구의 경우는 마치 갓을 세워놓은 듯한 산꼭대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관악산에서 그 이름을 따오게 되었고요. 서초구는 서리풀이 무성하다고 해서 상초리, 서초리라고 불리는 데서부터 서초구가, 송파구는 송파강, 송파나루에서부터 이 송파구라는 명칭이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연유는 서로 다르고 이 기초단체들마다 서로 이렇게 상생과 경쟁을 통해서 결국 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과정 속에서 이 서울 자체가 세계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 결과로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이제 살기 좋은 도시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각 기초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 구, 25개 구의 이런 상생과 발전이 오늘날의 살기 좋은 서울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